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신학기 등굣길은 차질이 없었지만 고령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정부가 전국민들에게 제시한 복귀의 마지 노선이 지났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병원에서 현장 점검을 벌인 복지부는 법적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각급 학교와 대학들에서도 반가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의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후보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한편 탈당과 재심 신청 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시범 운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등굣길은 비교적 순조로웠는데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변경 노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도 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시범 운행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 아침. 버스 정류장에 모처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만큼 각 정류장마다 바뀐 노선의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붐볐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는 등 신학기 첫날 혼선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던 목포시. 모바일 학교 소식지를 통한 등굣길 버스 안내와 오전 시간 배차 간격 축소 등 준비로 큰 혼선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노선 찍어주셔가지고 카톡 학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폭 축소된 새로운 노선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버스 노선 이런 게 다 바뀌어가지고 다시 외워야 해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전에는 좀 버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좀 이제 적게 오는 것 같아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오류와 버스 노선 번호 표기 미변경 등 지난주 시범 운행 기간 드러났던 미비점들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한 접근성 개선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거 보니까 그냥 하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고 타잖아요. 그리고 택시비가 올라가서 택시를 얼른 못 타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 버스 색깔에 대한 랩핑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붙여져 있는 버스 번호가 좀 시인성이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LED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교체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본격 운영 첫날. 등굣길 혼선 방지라는 고비를 넘긴 목포시.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방문해 바뀐 노선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노선 안내도에 글씨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 추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부가 전국민들에게 제시한 복귀의 마지 노선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은 여전히 공백투성입니다. 정부는 전남대 조선대 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을 마쳤고 처분 절차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남대병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전공의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수련실을 찾았습니다. 복귀 시한 29일 이후 연휴가 끝났지만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수를 파악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돼서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안 받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484명 가운데 대다수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부터 충원될 예정이었던 신규 전임의와 인턴들의 추가 공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은 신규 전임의 66명 중 절반이 임용을 포기했고 인턴 137명은 전원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이 가운데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도 증원 신청을 마쳤습니다. 조선대는 지난해 11월 수요조사에 비해 30명이 증가한 45명을 신청했고 전남대는 약 50명의 규모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진과 실습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의과대학 측은 증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남대와 조선대에도 정확한 입학 정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 파견 나온 전공의 13명이 지난달 29일자로 전남대학교로 복귀하면서 전남도의 관리 권한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공의 13명에 대해 2월 29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지만 전대 본원으로 복귀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권한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성가롤로 병원 등 전남 5개 병원에서 전공의가 빠져나갔지만 전공의 역할이 적어 병원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까지 그야말로 금쪽같이 귀한 신입생 모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입생을 받은 학교에서는 어느 때보다 기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의 한 초등학교. 올해 신입생들이 등장하는 순간 강당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전교생이 24명뿐이던 작은 학교에 들어온 금쪽 같은 신입생은 모두 8명.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도 이 학교는 신입생들이 늘며 3년 만에 전 학년에 학급이 생겼습니다. 언니 오빠들이랑 엄청 잘해서 뛰어나. 공부. 글씨 알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선배들은 입학 축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알려주고 얘들아 다음부터 잘 지내자. 열정 가득한 24학번 신입생들의 선서 소리가 대학 강당에 울려 퍼집니다. 목포 해양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99.7%,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9.6%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등록률 자체를 공개하기 꺼려하는 등 학력 인구 감소 여파는 대학까지 미치는 상황. 이런 가운데 690여 명의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지금은 입학식이지만 졸업식까지 노력하고 싶습니다. 전남의 800여 개 학교들과 대학들마다 반가운 입학식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신학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제22대 총선과 관련한 오늘의 정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영암무안 신안 총선에 나서는 서삼석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서삼석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선에 당선되며 서민과 농수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국회 등원 인사를 했다며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권 심판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 천경배 예비후보가 김태성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천경배 예비후보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명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후보와의 단일화는 시대 정신의 위배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암무안 신안 선거구에 나섰다가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정승욱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정승욱 예비후보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한 시민단체가 서삼석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나섰던 이석형 예비후보가 민주당 공천 과정을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석형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담양 한평 영광 장성 3인 경선 재심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기각하고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것은 밀실야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0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못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광주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해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합류합니다.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에 탈당기를 제출하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습니다.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내일 광주 8명의 총선 후보들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비례정당 합류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 2기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도록 공석 상태인데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지역 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근거해 구성 운영되고 있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유족 대표,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2년. 그런데 정부 여순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월 21일로 만료된 지 한 달이 넘도록 2기 위원 구성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총리실에서 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연됐다며 2주 중에 위원 위촉까지 마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게 이제 협의가 좀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거죠. 총리실. 네. 이번 주에 할 계획이 위촉장 전달하고 바로 회의를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중앙위는 실무위가 여순사건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은 7,400여 건 가운데 560여 건을 최종 의결한 데 그친 상황. 2기 위원들의 선임까지 늦어지면서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춰 지난해 말 실적에서 단 한 걸음의 진전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족회 측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향한 정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여순법이 완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매우 지금 고령의 유족분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와 함께 유족들은 그동안 여순사건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하던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 출마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서 더욱 크게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 공표된 지 벌써 3년여가 다 돼가지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난관들은 산적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무안국제공항 국내 국제전기 노선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운항을 시작합니다. 국내선인 무안-제주 노선과 국제선인 무안-연길 노선은 주 2차례, 무안-장각의 전기 노선은 주 4차례 운항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하절기에 추가 운항을 준비 중인 노선은 무안-마닐라, 무안-라오스 등으로 연내 총 8개 전기선이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제31대 청장으로 김태환 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이 취임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후속 대책 추진단 가족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김태환 신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항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공약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이 오는 10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8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전남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는 학생교육수당은 접수가 마무리된 뒤에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20일자로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15개 군 지역에는 매달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매달 5만 원을 바우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28년째를 맞는 진도 토요 민속 공연이 오는 16일 1000회를 맞아 시작에서 영원한 빛을 주제로 특별 공연이 펼쳐집니다. 진도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리는 특별 공연은 진도 북놀이 한무와 타 공연, 진도 아리랑 단막극, 강강술래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바다 위의 공인중개사로 불리는 어선중개업 법정교육이 올해부터 목포에서도 열립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어선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하고 대전과 부산, 목포, 인천 등 전국 4곳에서 1회씩 신규 교육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선 중개업은 어선 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업종으로 지난 2017년 이후 교육 이수자는 1,262명에 달합니다. 전라남도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효율적 여가 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도 경로당 공동 작업장을 운영합니다. 경로당 공동 작업장에서는 지역 농산물이나 낙지 통발, 손뜨개질 제품 등을 생산하는데 전라남도는 올해 30여 개 경로당을 선정해 총 1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